자, 일단 첫 번째로 352번부터 볼 건데 고쟁이 레벨 5는 풀어놔야 돼. 스텝 1은 스텝 1 개를 좀 푸시고요. 스텝 2도 내가 아는 것까지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야. 근데 너네들 이거 조금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으면 좋을 만한 포인트 딱 하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따져보는 연습은 필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지수 로그의 일반적인 그냥 극한 있지. 그냥 극한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좋니? 그냥 2의 x제곱 전체에 대해서 리미트를 붙였다 쳐보자고. 그럼 이런 친구들 그냥 무한으로 찍혀버리겠죠. 저거 엄청 빨리 왔네? 도서관에 있을 텐데? 대단하네. 조선 내가 55분에 전화했는데 지금 도착했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으로 찍혀버리겠죠. 그래서 극한 나왔을 때요, 사실 뭔가 유형을 암기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한번 대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는 할 거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는 x가 무한으로 찍히고 있어, 그렇지? 그 상태에서 3x, 2x, 3x 들어있고, 그럼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힘겨루기를 하는 걸 보시겠죠? 안녕. 엄청 빨리 왔네? 네. 그래서 힘겨루기 할 때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2가 이겨요? 3이 이겨요? 3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필요한 친구들만 따지고 본다면 분모의 a는 살아있을 거고 분자 기준으로 누가 살아야 돼요? 여기 플러스 2 있는 거니까 9가 살아있으면 되겠지? 근데 그 극한값의 계산이 3이었다고? 오케이. A라는 친구는 얼마다? 3이다. 이 정도 결론 내리고 끝나겠죠. 그래서 극한 있을 때 꼭 확인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355. 무리수 2 돼 있는데 2에 대한 정의도 기억은 하시죠?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서술형 쓰는 친구들 뭐 빠르게 가도 상관은 없다만 혹시나 조금 서술형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아예 그냥 좀 차근차근 귀찮더라도 설명해준다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이 값이요 2라고 했어요. 그치?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건데 1 플러스 기준으로 x분의 a가 있었잖아.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의 역수가 들어와 주는 게 맞을 거고 원래 있는 b 써놔야 되고 없었는데 생긴 a까지 써놔야 되죠.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2의 a, b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얼마다? 2였다. 이 정도 정리까지는 괜찮겠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원래 빠르게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a, b 그냥 곱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다 정리가 됐어. 이 상태에서 리미트 저 친구의 값은 돼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상관없는 거죠. x가 무한으로 간다고 바꾸고 얘 1 플러스 x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ax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정리 좀 빠르게 해볼게요. 2의 마이너스 ab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2의 마이너스 ab짜리는 앞에 있었던 친구랑 정확히 역수관계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처리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쵸?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대로 오른쪽 넘어가서요. 359번 좀 봅시다. 자, 359번 빈출 fn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지.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나오는 건데 너네 미적분의 극한하실 때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리미트 하고 나서 x가 무한으로 가는 문제가 있고요. n이 무한으로 가는 문제가 있잖아. 근데 적용 대상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x짜리 x에 2n 뭐 빼기 3 이런 게 있어서 치자고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x가 무한으로 간다는 건 최고차의 개수들끼리 비교를 해라는 느낌이었다면 n짜리가 무한으로 가는 건 무슨 말이야? n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밑이라는 친구가 영향을 발휘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으면 경우를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맞잖아. 이거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 하다 보면 한 번씩 헷갈리는 것 같아서 체크 좀 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fn이라는 친구는 x가 어디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지금 생긴 꼴 자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위쪽에 있는 전체가 누구로 다가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렇지? 안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얼마로 가고 있어요? 무한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수 2에 대한 계산값은 맞을 것 같은데
얘랑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역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돼? 너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다가 남은 친구들은 그냥 뭔가 개수처럼 밖으로 빼버려도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2에 남은 숫자들 이 친구 뭐가 돼야 돼요? 지수가 되면 되죠. 그래갖고 이 친구는 얼마다?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보시고 fn이라는 친구 찾았으니까 ln도 들어있겠다. 밑이 어차피 2일 거고 위에 있는 지수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치?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저거 딱 집어넣고 나면 분모에 뭐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일 겁니다 라고 처리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부분분수인 거 아시죠? 부분분수고 오랜만에 그냥 시그마짜리지 무한으로 안 가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n풀 1일 거고 쪼갤 거잖아. 그래서 얘 계산하면 빠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너는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야. 이 정도 처리할 수 있겠네. 그쵸? 계산하시면 얼마다? 11분의 10일 거고 문제에서 말한 p분의 q니까 더하면 21입니다.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359번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쪽은 속도를 별로 낼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생각보다 그 기본적인 문제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 정도쯤에는 근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그거 같이 확인하면서 정석적인 풀이 있지는 말아줘. 특히 이제 경화는 서술형이 있어갖고 아마 그렇게 나올 건데 지금 요 내용들 내가 빠르게 쭉쭉쭉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하나씩 막히는 게 있으시면 절대 안 되거든.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막히시면 체크 꼭 해놔야 된다. 오른쪽 아래 내려가서 363번 볼게요. 363번에 2번만 보자. 위에 건 해보시고 함수 fx에 대해서요 리미트 보낼 거고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그치? 그런 상태에서 짜잔 이런 꼴이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하냐?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걸 딱 봤는데 눈에 딱히 잘 안 들어온다 쳐볼게. 오랜만에 봤더니 뭔가 잘 눈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 상태인데 로그 위에다가 뭘 올려버리자? 앞에 있는 fx를 올려버리자. 이렇게 뭐 이런 거 가능은 하죠. 뭐 바로 쓰셔도 상관없다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1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fx라는 친구들 약간 무리수 2에 다가가는 놈일 것 같긴 합니다. 그치? 그래서 괜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아예 꼴을 맞춰줘야 되겠다. x가 무한으로 갈 때요 로그 2 쓰시고 진수 1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x라고 그냥 맞추세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곱하기 x분의 fx였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 다 갖고 갈 필요 없이 리미트는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필요 없는 건 앞으로 좀 떨궈 놓고요. 이렇게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x입니다. 써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꼴 자체가 자연스럽게 x분의 fx가 나오게 될 거고 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죠.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지. 여기 있는 계산 결과가 얼마일까 보면 로그 2에 무리수 2짜리지. 맞아요? 그래서 계산 조금만 해볼게. 너가 5라 그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수렴할 테니까 얘가 로그 2에 무리수 2짜리거든. 가져다가 넘길 거고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거는 5 곱하기 ln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계산하시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경화여부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수렴한다는 조건은 맞는 게 맞거든.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너 수렴이야. 너 수렴하는 거 나도 알거든. 수렴이니까 그냥 찢어갖고 리미트를 한쪽만 적용시킨 상태로 얘는 냅두고 리미트 적용 아직 안 시키고 너를 값 처리해갖고 집어넘긴 게 지금 답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요 흐름을요 그냥 쭉 가져가면
서술형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앞쪽에는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서술형으로 쓰실 거면 여기 있는 전체는 수렴하는 게 인정이야, 그치? 그리고 그거 모르겠고 이 부분 있지, 빨간색 부분을 따로 떼서 보면 얘도 수렴하는 거 인정이지? 그러면 전체 수렴과 빨간색 수렴이 수렴짜리니까 사칙 연산을 통해 나누기로 해서 얘가 지워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니네 이거 서술형 쓸 때 앞부분 뭐라니까 수렴한단 말 안 써주고 그냥 쭉 넘어가면은 감점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거 좀 꼭 주의해놔야 돼. 그냥 평소에 이렇게 푸는 건 상관없고. 알아보니? 반드시 전체 수렴, 빨간색 수렴, 걔네들끼리 나눠서 처리했다. 나누기 할 때는 항상 얘가 0만 아니면 되니까, 그치? 그 정도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남은 거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유형 3번 한번 봅시다. 유형 3번에 오케이 1번만 좀 처리를 하고요. 위에다 요 얘기를 하나만 해줄게. 이제 조금 이따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을 하면서 근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사로 문제 푸는 걸 쭉 얘기를 드릴 건데 앞에서 요거 하나만 좀 써놓고 갈게요. 2의 x제곱이라는 친구 있잖아. 앞에 도입만 한번 해볼까? 너네 그 근사 뭔지 들어봤었니? 내 개념 설명 때는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인강 같은 거 들으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싸우는 거 보는 거 뭔지 알아? 그런 거 보다 보면 뭐 근사가 어쩐데 n축이 어쩐데 이런 게 꽤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근사로 풀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리미트에 대한 얘기들을 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보통은 저런 식으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세상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이전에 이런 거 배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얼마야? 이거 1이야. 이런 거 많이 처리했지. 그리고는 얘네들에 대한 꼴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 같은 경우도 나는 있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나는 그냥 x분의 2의 x 빼기 1짜리가 1인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꼴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인이랑 탄젠트 크단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2x 같은 게 무리수 2랑 좀 헷갈려갖고 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무리수 2는요, x가 0으로 갈 때로 따질 거면 1 플러스 x분의 1짜리잖아. 그치? 여기는 플러스 짜리고 여긴 또 마이너스 짜리고 저기 ln은 또 다시 플러스 짜리고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테일러 흡수라는 걸 배우거든? 테일러 흡수? 대학교 1학년 때 할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테일러 흡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뭘 하는 거냐면 지수 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런 함수들 있지. 얘네들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얘네들을 전부 다항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급수예요. 오케이? 근데 좀 이따가 어디 써주긴 할 거야. 기억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네가 테일러 급수의 전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 급수기 때문에 무한히 더할 거란 말이야. 전체는 필요 없고요. 초반부만 좀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근사를 쓰겠다는 얘기는 도형 기준으로 상상을 해서 푸는 것도 맞고요. 식 기준으로 이런 테일러 급수들이 갖고 오는 다항식과 거의 비슷하게 그냥 처리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써줄 내용이 뭐였냐면 2의 x라는 친구 있잖아. 2의 x라는 친구는요 1 플러스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3팩분의 x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어디로 가고 있냐면 0으로 가는 세상을 보고 있잖아. 그럼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겠니? 엄청 빠르게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상식적으로 남을 만한 애들 얘네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위에다 써주는 식들은 요 정도만 딱 써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가져다가 넘기면 2의 x 마이너스 1을 그냥 x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세상에서? 0으로 가는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 상태로 저기 위에 집어넣어서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그냥 거의 x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x일 거고 약분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런 모든 꼴 자체들이 대부분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얘 조금 바꿔서 다음식으로 표현하면 표현이 가능한 게 많거든요. 근데 얘를 미리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작년에 로피탈 배웠었잖아. 로피탈 굉장히 쉬웠죠.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그냥 미분만 때린 다음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로피탈 수투에서 문제 없지만 미적분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근사 요거 쓰시는 거 안 되는 게 좀 있어. 그리고 그 재작년부터 해갖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 아니 올해는 안 나왔잖아.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근사를 못 쓰게 좀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떨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너네 학교가 그 기준을 좀 따라가 줄 거라면 근사를 써도 큰 의미가 없도록 낼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신 문제니까 비슷비슷하게 낼 거면 근사 쓰면 굉장히 편해지거든. 근데 일단 너네 특히 서술형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사 없이 정석적으로 푸는 건 원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쯤부터 슬슬 연습을 시켜놓으면 시험 때 간단한 거 좀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써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2의 x제곱이란 친구요. 나머지 필요 없고 1 플러스 x 정도로 정리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혹은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2분의 x제곱까지만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것까지 눈에 다 외우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근사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위 앞부분까지만 썼다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에 대한 건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은 1번만 좀 봅시다. 여기서는 뭐 굳이 근사를 쓰고 말고 할 건 없겠죠. 그냥 하던 그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건데 결론은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떻게 가져다 계산을 하는 게 편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전부 다 진수죠. 진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쪼개버리자. x가 0으로 가고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쪼개면 x ln 1-x 더하기 다시 x ln 1 플러스 3x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던 그대로 갈게요. 지금은 꼴 맞추는 걸로 좀 볼게요. 쉬운 문제니까. 집어넣으면요. 첫 번째 거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두 번째 거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계산하면 얼마? 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 확인만 했고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374번 좀 봅시다. 374번. 상수 K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값이 있을 때 그때 2의 K제곱의 값을 구해줄래? 사실 요거는 빈출이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마플 교과서에서 자주 다뤘어요. 대충 어느 정도 꼴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뭐 2짜리잖아. 아쉽게 무리수짜리는 아니죠. 맞아요? 2짜리로 바꾸면 또 어떤 행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빼기 1 한 거 맞지? 그래서 지금 그 지수랑 빼기 1은 항상 세트인 거거든? 대상이 4개고요. 빼기 4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얘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첫 번째 거 x분의 2의 x 빼기 1 두 번째 거 x분의 2의 2x 빼기 1 계속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지금? 자 2의 4x 빼기 1 이 정도까지 써놨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다만 2의 x 빼기 1짜리는요 x로 딱 해놓고 리미트 보내면 그게 1이죠. 맞아요? 그리고 많아서 a의 x 빼기 1짜리에다가 x 있으면 그거 얼마예요? 이거 ln 붙이면 되는 거 맞아? 얘는 그냥 ln a죠?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하면 a의 x라는 친구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ln a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똑같게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저 친구들 보면 l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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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2로 전부 다 변할 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지수들이 어떤 일을 해줘요? 앞에 개수 처리가 되면 딱 앞으로 계속 떨어져 주겠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 ln2까지는 올바를 건데
1, 2, 3, 4 나오니까 다 더하면 얼마? 10 나오겠죠? 그래서 10ln입니다.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보는 거니까? 너가 K야. K 자리에 집어넣자. 그치?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돼? K 자리에 집어넣으면 2에 ln 2의 10제곱입니다. 이 정도 처리할 수 있죠. 지워지고 나면 2의 10제곱 다른 말로 1024다. 이렇게까지 하면 끝나겠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374번까지도 보고 378번도 한 번만 보자. 밑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나중에 풀어봐.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정합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생긴 꼴 자체가 ln짜리 들어있고 fx 이렇게 들어가 있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 하고 보자마자 어떻게 할지 안 떠오르시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꼴을 맞춰줘야 되겠다.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렇게 꼴 맞출 거니까 밑에다가 그냥 누구를 깔아버릴 거냐면 f2x를 깔아버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ln 1 플러스 f2x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그럼 저 친구 어차피 1 되는 거 맞잖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쓴 친구들 다시 보정 좀 해야 되니까 곱하기 f2x까지 해갖고 없애버릴 거고. 맞아요? 원래 밑에 있었던 내 친구는 누구니까? x였으니까 걔도 x에 딱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x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결과값이 얼마다? 10이다. 뭐 이 정도 처리가 되겠죠. 근데 다시 여기 써져 있는 친구 얘랑 거의 비슷한 꼴이긴 했는데 머리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뭐 서술형을 쓰겠다고 내가 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아예 그냥 꼴 맞추세요. 내가 여기다가 2 붙이고 2x 꼴 맞추는 게 편하지. 2 붙이면 여기다가 2 붙이면 되는 거라서 자, 여기로 갖고 와서 그냥 아예 2도 붙여버리고 곱하기 2라고 연산까지 해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부분은 결국에 얼마고? 너는 1이고 너는 진짜 2고 얘를 내가 모르는데 정리 한번 하면 t분의 ft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t분의 ft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얼마? 10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5였겠네. 이 정도 처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78번까지도 봤고요. 오른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383번 하나 하고 384번까지 하고 뭐 그럴 것 같네. 잠깐 쉴 것 같네. 자, 383번 보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무슨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 정확히 도함수의 정의. 구분 살짝만 하세요. 미분계수 숫자야. 도함수 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 정의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요. 해볼 법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만한 딱 하나인 것 같았어. 한번 해볼게. 자, 주어진 조건 있는 그 상태로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아? f'x라는 친구 있잖아. 얘는 말이야. 리미트 붙였을 때 h가 0으로 가고 있고 쭉 그려서 분모에 h 깔고 fx 플러스 h에서 빼주는 거야. 누구 빼야 돼? f? x 빼야 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미분계수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한옥 가다가 h 뺀다든가. 사실 미분 계수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a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도함수로 썼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라는 건 그대로 써보자. h는 깔려 있고요. 합자리는요 각각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근데 그러면 x 하나 나오고 h 하나 나왔겠지. x끼리는 지워졌으니까 문제 없고요. fh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fh 한번 써주고. 자, 그 뒤에 것도 좀 귀찮은데 얘는 2의 x 플러스 h지. 나머지 y자를 전부 h 집어넣어서
더하기 2의 x 플러스 h에다가 빼기 2의 x 마이너스 2의 h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도 들어와요. 그치?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꼴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봤던 그 도함수 정의랑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대부분 이런 문제였어. fx 플러스 y라는 친구가 있으면 문제가 좀 어려워도 결국에는 각각을 찢어놓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시고 더하기 보통 이런 식이었거든. 2xy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쓰다 보면 리미트 써놓고 h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모 h 그대로 깔아놓고 살룸 하나 집어넣어놔서 fh는 살려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기 이 정도가 들어오는 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남아있는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하나 더하기 2x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표현이 된다 했었거든. 그리고 요각 처리하는 거를 마지막에 하나 주고 항상 끝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처럼 약분하는 개념은 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사실 식을 끄적끄적 잘 버리시는 건 알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강하게 목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h 0으로 갈 때 지수짜리인 거잖아. 정확히 2의 x제곱짜리는 뭐 영향을 안 받겠지만 h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나는 지수 함수의 꼴을 맞춰줘야 되겠다. 정확히 어떤 꼴? 정확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이런 꼴을 맞춰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다. 얘네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쭉 써놓고 h 살려 fh도 살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x 곱하기 2의 h짜리지. 그럼 어차피 2의 h라는 친구가 여기 또 있죠. 맞아요? 2의 h로 한번 묶어버리자. 묶지도 잠깐만 묶을까 말까. 일단 풀어만 둘게요. 2의 x 곱하기 2의 h 빼기 2의 x 빼기 2의 h 더하기 1 이렇게 써놨어. 고민 살짝 해볼까? 너는 xh 둘 다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x랑 묶어도 문제없고 여기 있는 h랑 묶어도 문제는 없어요. 심지어 얘는 전부 빼기였기 때문에 묶고 나서 나오는 꼴도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떨거지들만 봐도요.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랑 묶으면 여기 있는 h는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얘랑 얘가 짝이 돼주면 되겠지. 반대로 여기 있는 h랑 묶으면 얘네 둘이 짝이 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x로 묶어야 될까 h로 묶어야 될까? 내가 원하는 꼴은요. 이런 꼴은 맞아. 빼기 꼴은 맞아. 문자 두 개야. x, h 두 개. 리미트 적용은 h가 받고 있지? 맞아요? h끼리 묶어내고 났을 때 남는 애들은 2의 x에 대한 꼴로 정리가 되죠. 내가 필요한 얘기가 아니지 지금. 결론.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가져다가 정리를 할 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f, h 묶어내는 건 더하기 2의 x로 묶어내버리고 얘네 둘이 묶은 거야. 얘네 둘이 묶고 나면 얼마 나와요? 2의 h-1 이렇게 한번 나오고 마이너스로 묶고 나면 2의 h-1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야 내가 원하던 h에 대한 뭐가 태어났다? h에 대한 극한이 하나 태어났다. 이거 좀 올리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극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보면 너네들은 말이야 일단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h는 살 거고 더하기 2의 x 빼기 1까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1이니까 1에서 짜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딱 한 개인 거야. 약분했을 건데 약분 안 되고 꼴 맞춰서 내려오세요. 이 정도 얘기인 거죠. 오케이? 인수분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저거는. 자, 여기까지 써놓은 상태. 내가 프라임 x를 전부 구해놓은 상태야. 문제에서 준 조건은 프라임 0짜리가 얼마다? 4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었어. 누구한테? 여기 식에다가 x에 0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럼 x 여기 하나밖에 없지? 여기다 0을 딱 집어넣으면요. 이거 어차피 1 해갖고 죽어버리겠죠? 그럼 결국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꼴 자체는 얼마다?
4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 결론. 필요한 조건 하나 써보면 f 프라임, f 프라임 0이라는 친구는 얼마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h짜리고 그게 4인 거야. 극한값 하나 찾았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f 프라임 ln3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ln3 구하라는 건 여기 식에다 뭐 구해라? ln3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다 ln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죠? 3 빼기 1이니까 2 나올 거고 결국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2 이렇게 들어올 건데 저 결과는 얼마? 6 이렇게 되고 끝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다? 계산하고 끝낼 수 있다. 이 정도겠죠. 그래서 383번 같은 문제들은요. 이제는 수투를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작년과 좀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고 조금 더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미적분도 그렇고 사실 고1 문제들이 어떤 게 좀 있냐면 너네 고1 때 인수분해 기억나니? 그러니까 고1 인수분해가 보통 이제 곱셈공식 변형 이런 거 쉬운데 이렇게 묶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고 저렇게 묶으면 인수분해 또 완전 다 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아무 생각 없이 했어도 지금쯤 와서 있는 이 정도 인수분해는 목적성을 좀 갖고 해라. 오케이? 도함수 만드는 것도 할만하니까. 자, 그 다음 384번까지만 하자. 요거 정확히 디귿번만 좀 잘 보시면 되거든요. 평가원 기출이야. f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줄래? 이랬는데 x제곱이라고 친다면 얘가 0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으로 보지 말고 여기가 x제곱이야. 그럼 맞춰주고 싶은 얘가 x제곱이면 되지? 내 맘대로 추가하면 안 되니까 곱하기 x까지 쓰셔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1이 되는 건 인정이에요. 그치? 그러나 남은 이 친구는 얼마가 되니까 0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0으로 수렴하는 게 맞겠네. 오케이, 기억 정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니은이란 친구도 있는데 저 값이 1이야 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내가 여기 2의 x-1을 본 순간 밑에다가 누굴 깔 생각을 했어서 원래? 나는 좀 어지럽네. 여기 분모야. 이게 분모야. 분모에다가 x를 깔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분모에다가도 x를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1이었는데 너도 1이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누구?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라면 이런 얘기인 거지. 1이라면 이 값이 가능해지나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모 문제 다시 x 깔면 얘는 1로 가버릴 거고 얘가 ln3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 틀릴 건 딱히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디귿 판단할 건데요. 디귿 시간 한 1,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답 확인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괜찮아? 안 괜찮아? 너무 슬퍼? 잠깐만. 이거 문제 하나만 풀어줘. 디귿만. 맞아? 자, 결과를 한번 봐볼까? 다른 날 쳐다보세요. 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하시는 분은 본인 기준 오른쪽 눈을 감으시고요. 아닌 분들 왼쪽 눈을 감으실래요? 말이 좀 어렵나? 맞으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 얘가 너가 생각했을 때 맞았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냥 말씀하셔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부끄러울까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신호를 보내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됐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저 상태 그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준 게 첫 번째 친구가 0으로 다가가고 있대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는 좋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리미트 붙여놓고 x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2의 x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 얘가 항상 1인 것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0 가면 0분의 0인데 부정형인데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0 들어가네? fx 어디 가지? 0으로 가네? 1로 가네? 0으로 가네? 0분의 0이네? 부정형이네? 비슷하지 않을까? 1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 얘를 보시면 당장 판단하려니 부담이 됐다 혹시?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지. 리미트 가지고 x가 0으로 갔는데 일단은 알고 있는 꼴 그대로 쓰세요. fx분의 2의 fx 마이너스 1 내 맘대로 추가했으니까 fx x 이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분의 fx라는 이 친구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말이야. 그치? x분의 fx가 존재하니? 생각해보면 쟤도 0으로 가서 0분의 0인 건 인정이야. 근데 이렇게만 해놔도 너네가 생각할 갈래가 훨씬 많긴 하죠. 얘가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겠지. 왜요? 여기 있는 fx가 1차식이면 극한값이 있을 거고 2차식이면 어떻게 되고? 그냥 0으로 찍힐 거고 맞아요? 얘네가 오히려 막 숫자 이런 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한 찍힌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얘는 판단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불가하다. 존재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 문제. 자, 여기 있는 유형 극한 활용 풀 건데 일단은 나머지들 제가 안 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뭐 하는 거야? 그냥 길이들 다 잡아다가 뭐 리미트 보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해봤자 계산만 해야 된단 말이야. 너네들이 계산해. 오케이? 요 문제들 다 제낄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쓱 넘어가서 394번만 한번 보자. 계산은 이제 원래 제끼기 시킬 건데 394번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고 나서 이제 이 정도 생각을 좀 들 것 같아.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주치고 있는 곳이 있고 ln짜리 있고 an, bn 있는데 bn이라는 친구는 그냥 여기 박혀있는 애잖아. 어차피 n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fx라는 친구 보면 an이랑 bn의 길이로 표현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x좌표 같기 때문에 y좌표의 차이만큼만 나올 거고 bn은 어차피 0이니까 결론은 an의 y좌표만 집중하면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y좌표 어떻게 잡으면 돼? x좌표 나와 있으니까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러면 an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an이라는 친구는 n 집어넣은 거니까 y좌표만 쓰자. ln 1 플러스 n에 빼기 ln n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ln짜리니까 빼기니까 n분의 1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an의 y좌표고요. 결국에는 an, bn이랑 길이 자체가 저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fn이라는 친구 자체가 얼마다? ln n분의 1 플러스 n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딱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마지막에 리미트 계산만 주의를 좀 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n부터 4n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다 값 집어넣고 계속 나열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n에다가 시그마 딱 붙여놨지. 그럼 시그마 붙여놓고 돼 있는 거 계산 미리 해놓고 들어갈게. 시그마 k가 n부터 4n까지인 상태에 fk였잖아. fk는 어차피 ln k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그럼 저 친구들 잘 모르겠으니까 나열해보는 건 당연할 거고요. n부터 집어넣으면 ln n분의 1 플러스 n 이런 식이지. 그 다음 거 더 할 건데 자 빠르게 할게요.
어차피 ln이죠. ln끼리 다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의할 점은 얘가 n부터 4n까지니까 혹시나 n, 2n, 3n, 4n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쭉쭉쭉쭉쭉쭉 가서 4n까지 가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건 뭐 1 플러스 n짜리, 2 플러스 n짜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마지막까지 가면 4n을 집어넣었을 거니까 4n분의 1 플러스 4n이야. 뭐 이 정도 처리가 될 거고요. 맞아요? 맞지? 그럼 결국에 지워지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나 보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붙어 있었던 친구를 가져다가 ln n분의 1 플러스 4n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시그마 처리했고요. 뒤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ln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던 대로 해볼게요. 계산 좀 해보면 이거 2 넘겨서 4짜리지. 4짜리 분모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ln 결론 내고 나면 리미트 살아있는 상태에서 n은 무한으로 가고 n 곱하기 ln에다가 4n 1 플러스 4n 이렇게 나오죠. 느낌이 어떻게 돼요?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하다만 4n 사이 똑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네들 이렇게 하트로 한번 쪼개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너네는 리미트 살아있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n 곱하기 ln 자, 1 더하기 4분의 1에 n분의 1이었다고 좀 칠게요. 좀 헷갈리나? 아니야, 이 정도 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네들 곱하기 조금 일부 뜯어놨고요. 그러면 1 플러스 어찌고의 개수까지 붙어있고요. 여기 있는 n 올리고 나면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무리수 2처럼 정확히 말하면 누구? 여기 위에서 2가 탄생을 할 거고 ln까지 붙기 때문에 숫자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짜리니까 여기서 그대로 4분의 1의 제곱을 갖고 온 친구가 태어날 거고요. 계산하시면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4분의 1이다. 이 정도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계산하고 끝났고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내신에서도 굳이 나온다면 시그마 갖고 급수 처리하는 거 아닌 이상 특히 로그랑 시그마 섞었을 때 진수끼리 곱하는 거 아시죠? 그냥 이 정도로 계산 처리가 될 거다. 그 다음에 ln 들어있는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 무리수 2에 관련된 정의랑 좀 연관이 깊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죠? 자, 바로 밑에 거 하나 보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돼 있는데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문제는 진짜 정의 그 자체인 것 같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미분하란 말은 하나도 없긴 한데 함수라는 친구 서로 다른 두 점 있어. 그 다음에 p라는 점은요 정점이야. 무슨 말이야? 멈춰있는 점이야. 그 다음에 q라는 좌표가요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가 동점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가져다 쭉 조여서 가까워지겠대.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뭐 PQ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Q가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쪼여버리는 기울기는 결론적으로 P 좌표 자체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는 말 자체가 그냥 미분의 정의로 뭘 구해달라는 거야? F 프라임 2짜리 좀 구해달라는 거야?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하시면 되니까? 미분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걸 조금 정리하면 y는 2분의 1의 ln x일 거고 미분을 한번 때리면 y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의 x분의 1이다 처리될 거고요. 저기다가 2 딱 집어넣고 나면 그 결과는 4분의 1입니다. 계산되겠죠? 그럼 뭐 그닥 불편한 건 없겠네. 맞아요? 그래서 355번을 꼭 풀어보면 좋겠다 싶었던 건 오랜만에 나오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그 말 그대로 따라가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건 있어. 너네가 점수가 잘 나왔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서 미적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미분 뭐라 해야 될까? 미분 계수의 정의, 뭐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들을 약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결과만 기억할 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장들을 듣고 나서 안 떠오르면 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오른쪽 넘어가서 403번 볼 거야. 403번. 아이고, 더워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 값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f랑 f 프라임 값 좀 구해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되냐? 일단은 어쨌든 수렴하는 수렴값, 극한값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할 거거든요. 자, 분모는요, 2 집어넣으면 0이죠.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어? 0으로 갔는데 수렴했다고? 아, 분자도 0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 한번 붙여보면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3, 2의 x, fx 마이너스 5라는 이 친구가 0일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정도 생각은 할만하거든요. 2의 x제곱이라는 친구 어차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친구지. fx라는 친구 미분 가능했으니까 애초에 연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놈들끼리 곱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연속일 거고, 그러니까 연속하는 친구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 있는 친구니까 그냥 따로따로 찢어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 2의 x, fx라는 게 5예요.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인 건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어차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난다면 내가 f2짜리는 바로 값을 구하겠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함수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뭔가 처리가 되겠네. 근데 문제는 fx는 아직 모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 뭔지 알지? 요 자체가 사실상 뭐 f 프라임 얼마 이랬던 것처럼 그런 식의 처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해볼게. f2라는 걸 가지고 3분의 2의 제곱에 5입니다 라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안되니까 여기 있는 5를 무언가로 바꿔서 정리를 하고 싶었어. 근데 5는요 여기 f2 그 자체는 아니고 여기 뭐 보이지? 3의 2의 x제곱 fx까지를 갖고 만들어주는 거잖아. 아,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바꿔서 쓴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요 분모 그대로 써놓고 x-2라고 여기는 3, 2, x, fx라고 써두시고 빼기 그 다음 건 3, 2 제곱 f2 뭐 이런 뜻이겠지. 맞아요? 그게 얼마였다? 그게 2의 2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이 친구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x에 fx까지 곱해진 친구들의 미분계수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위에 쓰세요. 그냥 2의 x가 fx 이렇게 곱해놓고 너가 g라고 친다면 여기 있는 건 세제곱 3부터 있는 거 앞으로 뽑아버리고 x-2에 결국에는 x-2 gx-g2 뭐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그 결과값은 g 프라임 2짜리라고 나올 거고 그게 2의 2인 거잖아. 맞아요? 미분할 수 있지. 미분할 때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돼. 그래서 곱미분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g 프라임 x라는 친구는 2의 x에 fx 더하기 f 프라임 x라고 처리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미분을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얘 미분한 결과값이 이런 거니까 밑에 g 프라임 2 알고 있지 내가. g 프라임 2라는 친구는 누구로 받아도 된다? 얘는 3배의 2의 2의 f 2 f 프라임 2 그게 2의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내 의도는 아니었다만 원래 하던 대로 fx 구했고요. 프라임 x 찾아야지 하고 들어와서 계산을 하다 보니 곱미분 처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합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나와버려요. 그럼 얘만 딱 넘기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이 친구는 3분의 2의 2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경하여고는 수능 특강 기준으로 나오긴 할 건데 이 정도 레벨들 항상 너네는 서술형 위주로 쓰실 때 논리적인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얘가 뭐인 거? 연속이었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이런 말들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04번인데 이거 2번만 볼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다가 하나 다시 써놔라. 고1 내용이죠. 고1 거에서 이런 거 있었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어. 그랬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 B라고 내 눈에 안 보이던 마이너스가 살아나면 A라는 친구도 뭐예요? 0보다 작고 B라는 친구도 0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분수가 딱 있어. 루트 뭐 B분의 루트 A라는 게 있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썼더니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치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었다면 누가 음수여야 돼? A는 양수인 건 상관없는데 B가 음수여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요, 그 우리 고1 때 복소수 배우면서 짧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엔 좀 어려워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조건 처리하는 내용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신 시험은 잘 모르겠거든. 내신 시험은 교과서나 그런 거 위주로 나올 거니까 올해 수능 기준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꼭 그냥 안 까먹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수능 준비 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 해놔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사분의 코짜리야. 그리고 코탄젠트라는 건 애초에 사분의 코니까 합쳤다는 소리죠.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짜잔하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너는 말이야 사인 세타라는 친구 기준으로 0보다 작을 거고요. 너는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처리했었단 말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 사사분면이다 생각도 들긴 할 건데 어쨌거나 탄젠트에 대한 값을 줬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 코시컨, 다른 말로 사인의 역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탄젠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좀 구해보자.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x분의 y가 3, 4니까 r이라는 건 5였겠지. 그래서 5분의 y값 4예요 라고 쓰시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시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코시컨 세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나쁘지 않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요 내용만 까먹지 말아라. 요 내용만 까먹지 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 수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 번씩 훑어보고 있긴 하거든요. 수1만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보다 보면 한 번씩 고1 내용들이 좀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올해 수1 수특 한번 봐보시면 레벨 2에 약간 이런 문제 있거든요. 레벨 2에 로그로 돼 있는데 1대1 대응을 맞춰달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 근데 그거 그냥 로그 문제 아니거든? 그거 그냥 1대1 대응 함수 문제거든? 고1 문제야 그게 사실은. 근데 수특 레벨 2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 수능도 갑자기 이상하게 이런 내용들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대1에 관련돼서 뭔가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네, 쉬는 시간 잠깐 보여만 줄게. 자, 오른쪽 넘어가서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411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긴 할 거거든. 수능 기준으로는 사실 안 나오는 게 맞긴 하고요. 유적분은 절대 안 나와야 되고, 사실 이거는 내신만 하는 거 알지? 모의고사에서 거의 없거든요.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 이거를. 그래서 뭐 쉬운 얘기긴 한데 그냥 보인 김에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혹시 이거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끌어올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쌤 저 이거 작년에도 암기해서 했어야 하면 그냥 시험 전날에만 한번 그냥 읽기만 해. 이거 대칭이면은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일치나 아니면 반대된 다음에 빼는 거 기억나니? 아예 안 나니? 네 일반과 그 기억 안 나니? 이거 아니 안 한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날 만한데 위에다가 이렇게 주석만 좀 달아놓을게. 이렇게 할 바엔 그냥 고위 걸 잠깐 봅시다. 아마 근데 출제는 잘 안 될 건데 괜히 또 가갖고 그러면은 삼각함수잖아.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치한다면 저거고 반대한다면 저거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생각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 그 일반각 가지고 갈 때요,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거에 앞부분에 있는 이 360도 n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몇 바퀴 돌았다니까 알바 아니고, 뒤에 붙은 이 b라는 거 a라는 그 친구들이 위치를 결정지어 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위치가 똑같다란 말은요, 결국엔 뒤에 붙은 꼬랑지 친구들이 같다는 얘기지. 몇 바퀴인데 알바 아니고. 맞아요? 일치한다. 뒤에 있는 꼬랑지가 똑같다. 나는 꼬랑지 때문에 조금 불편했는데 빼버리자. 빼버리면 A랑 B가 똑같았던 거니까 지워질 거야. 이 정도 얘기. 똑같이 반대된다. 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정확히 180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요 90도, 180도, 360도 이런 거 좋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나왔다고? 각이 정확히 180도 차이 났다는 거구나. 그럼 뒤에 있는 꼬랑지들끼리 빼고 나면 걔네들의 이상한 값들은 사라지고 180도만 남겠죠. 차이였으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에 시험에 이거 외워서 풀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거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축 대칭이다. 아마 원장쌤한테 수업 들었으니까 이렇게 배웠을 거거든요. X축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는 P라는 거랑 Q라는 동경들의 평균이 가운데라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무언가의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건 양쪽의 합의 평균이 가운데인 거거든. 그렇지? 가운데 축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P라는 친구랑 Q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뒷부분 있지. 그 위치를 결정짓는 친구들. 걔네들의 평균이 어디다? 가운데. 다른 말로 0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해갖고 더해서 표현을 해보면 뒷부분이 살아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더하고 절반 나눠서 0인 거니까. 그렇지? 더한 것 자체가 0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다른 수업할 때 다 이랬을 거야.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 그거 더하면 0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90도짜리죠. 그러니까 P, Q 얘네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무슨 위치들이 차이가, 아니, 평균이 90도인 거고 더하고 절반 나누기 90도지. 더하기만 하면 90도의 2배 180도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 밑에 있는 요거 Y는 X, 얘 45도짜리고 두 놈의 합의 절반이 45도지 두 놈의 합은 그냥 90도면 돼.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났었어요. 아직도 이거 기억나는 게 고2 때 시험 볼 때 삼각함수 많이 맞췄었거든. 저 문제 틀려서 2번에 나왔었는데 2번에 딱 나오고 맞다 이제 딱 문제가 있었지 하고 틀렸던 기억이 있어갖고 오늘 미적분에 좀 보이길래 자 412번 좀 합시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되어 있는데 2번만 좀 볼게요. 2번 볼 거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지. 오늘 내가 합성까지는 좀 해볼 겁니다. 1번을 하자. 그냥 이걸 할게요. 자, 우리 사제 코제가 1인 건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값 처리해야 되잖아. 어차피 특수각이 아니라 계산은 안 되죠.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덧셈 정리로 표현이 되나? 라는 생각은 해볼 것 같아. 그치? 덧셈 정리로 되나? 그러면 사인 가지고 덧셈 정리할 때는 싹코, 코사 섞여 있죠. 근데 얘는 자기들끼리 제곱자리인 걸 보니까 얘는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걔는 코사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는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야. 그래서 코사인 얼마? 코사인 1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 보니까 뭐 더하기 12분의 파이였겠죠. 그리고 왜 더하기예요? 지들끼리 빼고 있으니까 더하기였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정확히 같은 계산일 거고 이거는 코사인 얼마? 코사인 6분의 파이짜리니까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야. 처리 가능은 하겠죠? 덧셈 정리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418번 좀 봅시다. 자, 418번 볼 거고요. 얘네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고 평가원 기출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 자체가 코사인 누구? x-y지. 요걸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x-y는 어떤 애인가 보면 코사인 x 한번, 코사인 y 한번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사인 x 한번, 사인 y 한번 이렇게 쓰시겠죠. 얘를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나는 코사사 이렇게 돼 있는 게 더하기 자리밖에 없거든요. 나는 지들끼리 곱한 게 필요한 거고,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식을 변형을 좀 할 거고요. 자, 여기 식 전체 양쪽에다가 모두 다 제곱을 좀 때려 볼게요. 제곱을 딱 때리고 나면, 제곱을 좀 해놓고 나면, 자, 결국에는 사인 제곱의 x 더하기 사인 제곱의 y 더하기 2배의 사인 x 사인 y 이렇게 써지죠. 그렇지? 내가 그리고 원래 내 습관인데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쓸 때 나는 가운데 걸 좀 뒤로 빼놓긴 합니다. 이렇게 얘는 이게 개인적으로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양쪽 제곱한 거니까 1이겠지? 맞아요? 너 1이었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코사인도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의 x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y 더하기 2배의 코사인 x 코사인 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일 거고 지들끼리 뭐 하면 된다? 더 해보자. 그러면 사제 코제 두 번 나오니까 2 나올 거고 더하기 2배에 내가 궁금했던 밑줄이라고 치고요. 걔네들은 얼마 나와요? 더하기니까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넘길 거 넘기면서 정리하면 밑줄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거 계산하실 때는 이거 나는 설명한다고 다 전개를 해놓긴 한 건데 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대충 제곱하면 될 것 같은데 싸제 나오고 대충 사라질 거 2 나올 거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처리됐고 계산하실 때 귀찮으니까 밑줄 처리 좀 해놨고요. 가져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나왔고 절반 넘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 426번 좀 볼게요. 원래 안 볼라 했는데 요거 이제 너네 스텝 1 풀어보시면 나와있긴 할 텐데 삼각함수의 합성 있죠? 너네 아직 학교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왔니? 지수? 급수가 아니 급수 나가고 있어? 그 학교에서 진도 나가다 보면 좀 감이 올 텐데 삼각함수 합성 있지? 내가 원래 그 파트 할 때 수업 안 하고 나중 가갖고 한번 언급만 했었거든요, 잠깐. 왜 그러냐면 그게 교육과정은 아니야. 백악공식, 관각공식도 원래 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이제 물어보는 내신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특히 백악관각은 적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해드린 거였는데, 삼각함수 합성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학교 상태 좀 봐봐야 돼. 수업 듣다가 삼각함수 쪽 들어갔는데 합성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온다 싶으면 한번 쌤한테 이거 뭐 나오는 건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삼각함수 합성 유형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삼각함수 합성 문제야. 그래갖고 내가 좀 봐드릴게요. 위에다가 한번 다시 오랜만에 쓰고 가볼게.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얘기가 기억이 나나요? 강이 기억나니? 예린이 기억나니? 기억나요? 예서 기억나? 얘는 안 나요? 지연이? 나? 종환이? 안 나? 성민이? 안 나? 혁이? 나? 석현이? 안 나? 오케이. 칠판에다가 그냥 한번 써놓고 같이 볼게요. 약간 내용이 이렇게 되거든 항상. A 사인 x에다가 B 코사인 x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를 뭐 어떤 숫자를 딱 두고 싶은 상태야.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합되어 있는 친구들 있잖아. 얘를 가져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얘네들의 제곱 합자를 앞에다가 그냥 뽑아버려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사실 이 아이디어는 못 떠올리는 게 지금 너네 입장에서 맞을 거고요. 일단은 식을 뽑아놓은 전개 하에 뭐 정리를 하다 보면 요 정도 처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죠. 전개하면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합성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시작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한 주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였고요. 어쨌거나 짜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거냐면 뭔가 싸 어찌고 코 어찌고니까 느낌상 요거 약간 그 우리 사인에 관련된 합성함수를 쓸 거라면 사인에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친구들 있잖아. 얘네들은 사실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사인 옆에 있는 코사인 코사인 옆에 있는 사인이라 치면 약간 비슷하게 합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사인으로 합쳐야지 할 거면 앞부분을 똑같이 쓰시고 사인으로 합쳤으니까 그냥 사인 x라고 쓸 건데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여기는 알파가 누굴 담당해야 돼? 당연히 이 값들이 나오는 걸 담당을 해야 되겠지. 내가 사인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앞쪽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누구라고? 코사인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여기 있는 얘가 누구라고? 사인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옆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단 써놓고 뭐라고 써요? 사인 알파, 사인 알파부터 쓸게. 사인 알파는 뒷부분 거죠. 사인 알파는 뒷부분 거야. 이렇게. 코사인 여기 쓰고, 코사인 알파 누구 거야? 앞부분 거야. 이것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반대로 사인 말고 코사인으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까 했더니 얘네들 빼기 자리로 들어가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거지. 그러면 너 앞에 있는 얘가 누구여야 돼? 빼기 더하기지. 너 앞에 있는 얘도 사인이어야 돼. 너 앞에 있는 얘도 코사인이어야 돼. 그래서 너를 코사인으로 바꿀 거면 루트 써놓고 똑같다 치고 여기에 코사인 쓰시고 x 중요한 거 마이너스 붙이시고 베타? 베타로 쓸게 그냥. 베타라고 표현을 해보자. 단 뭐가 가능해야 된다. 단. 자, 나는 지금 사인이랑 사인이 같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너가 사인, 너가 코사인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 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앞쪽에 붙은 친구 루트 a제곱 b제곱 a 코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루트 a제곱 b제곱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 내용은요 마플 교과서 들어가시면 그대로 있긴 있어요. 개념 설명 더 해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아마 내가 문제 풀이는 처음 해주는 것 같아갖고 써놓을 테니까 오늘 풀면서 좀 봐볼게. 426번. 자,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정의역 x는요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 오케이, 이건 괜찮아. 근데 여기 있는 거 사인 코사인을 섞어놨잖아. 맞아요? 사인 코사인이 섞인 상태에서 최대값 갖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어지러운 거야, 그치? 그게 조금 어지럽고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내가 하나의 룩으로 삼각함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앞에 있는 숫자들이 어차피 1이랑 1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 싶으면 이제 행동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냥 저 1의 제곱합을 붙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1 나오니까 루트 2라고 쓰시고 그냥 내 멋대로 사인 x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써버리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서 알파가 누군지만 찾아놓으면 되니까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쓰세요. 오케이?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그 다음에 내가 사인으로 바꿨다 할 때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건 사인 법칙을 좀 그러니까 사인 덧셈정리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게 코사인, 그치? 앞쪽에 있는 게 사인 이런 거잖아. 결론적으로 근데 1 값이 나온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두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야. 뭐 이 정도 처리하면 되겠죠. 지금은 내가 문자로 쓰니까 길어 보이는 거고 실제 숫자 값들은 그닥 뭐 부담되진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짜잔 저렇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처리를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이제 사실 그 유형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합성하고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하고 나면 짜잔 나왔을 때 이거 보시면 알파가 누구라는 생각이 들어? 알파가 4분의 파이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특수각으로 나오는 그런 알파였던 거야.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알파가 특수각으로 처리가 될 거야. 알파가 4분의 파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결론 내가 갖고 있는 함수가 루트 2에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야 라고 처리를 할 거고요. 어쨌든 최대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실 수 있죠. 뭐 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평행이동 알아서 하시고 평행이동 아까 요거 지우자. 이렇게 해놓고 사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겠네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지. 내가 보는 정의역이 살짝 이동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그릴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때 하는 최대값 어디서 봤니? 이런 건데 원래 최대값 2분의 파이였으면 이제 밀렸겠죠. 뭐 좀 줄이고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26번에 있는 거 삼각함수 합성인데 쌤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진짜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행동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 초반에 조금 어색해서 내가 방금 설명할 때 쓴 요 행동 있잖아. 집 가서 그냥 한 번 정도 누군가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쭉 써보시면 금방 이해가 잘 될 거야. 나도 이거 학생 때는 외워서 하려고 하는 게 좀 안 됐거든? 헷갈리잖아 이게. 쓰다 보면 생각보다 이해 잘 된다는 거. 오른쪽 넘어갈게요. 계산해보세요. 429번 정도 보면 점 하나 있고 접선 이루고 있는 얘가 크기 세타라고 표현하고 있죠. 탄젠트 세타 돼 있는데 뭐라고 하니 얘가? 자, 밖에 있는 점에서 긋는 그런 접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자체는 수투에서 봤던 것처럼
곡선 밖에 한 점 두고 접점 설정해갖고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두고 풀겠죠. 그래서 접점을 찾아내고 나면 기울기 두 개를 얻을 거고요. 문제가 뭐래요? 그 두 접선이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각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지. 그거는 내가 탄젠트 덧셈 정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 위에 있는 걸 t, ft라고 설정을 해버리고 ft라고 자 y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점 두 개에 대한 기울기 쓸 수 있겠죠. 점 두 개에 대한 기울기 얼마야? t-1분의 ft라는 건 어차피 저 함수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ft라는 친구랑 3이랑 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빼면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써줄 것 같아요. 이러한 평균 변화율이랑 누구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궁금한 거 너네 혹시 원래 이렇게 풀지? 이게 방법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점 밖에 있는 거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하실 때는 방법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저 이렇게 안 풀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시면 본인 쓰시던 방법 그대로 하세요. 저는 어쨌든 접점 좀 찾아볼게요. 가져다가 t 연산을 할 거고요. 못할 거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다 찾았다 칠게요. t는 3 아니면 마일 나옵니다. 인수분해 받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기울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기울기는요 미분 개수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오 나오고 3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랑 3이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슨 얘기예요? 야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탄젠트 알파라는 각에서 빼는 거야 베타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 절대값 뭐 나중에 붙여주면 되니까 기울기 양수란 얘기니까 그치? 해봅시다. 1 플러스 하나 둘 곱해야 되지. 결국에 마이너스 살아있겠죠. 마이너스 15 탄 플러스 탄이니까 탄 플러스 탄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 좀 하고 나오면 어때요? 탄 마탄이네? 탄 마이너스 탄 이렇게 계산 좀 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이죠. 가져다가 약분하고 나면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요. 이 친구 풀 때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기울기까지 넘어올 때 빠르게 미분 때리고 평균 변화를 잡아서 인수분해하고 기울기 딱 잡는 것까지 사실 작년에 다 봤던 얘기잖아. 혹시 시험에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빠르게 계산 좀 하자. 사실 이렇게 나올 이유는 거의 없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해놓고 계산하시는 거 할 수 있을 거니까 처리만 해놓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자, 오른쪽 넘어가서 433번까지 일단 보고 내용 9번 잠깐 쉬었다가 몇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 표현을 했어요. PB의 값 좀 구해줄래? 라고 했는데 문제 좀 읽어보면 일단은 이제 PB라는 친구가 여기 뭐니 빗변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 빗변을 찾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길이가 5인 건 이미 확정이야. 내가 여기 피타고라스 써서 뭐 구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90도인 건 좋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는 AB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다음 없어요. 그렇지? AB에 있는 길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5인 거 알고 있고 어떤 생각만 좀 해보면 좋겠니? 나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 생각하거든. 여기 오고 내가 빨간색 궁금하잖아. 관계 자체가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야 사실. 그치? 코사인 관계인데 90도 말고 나머지 각을 알아 몰라? 몰라. 정확히 나는 각이 필요한 건 아니고 코사인 얼마가 필요한 거긴 해.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각 정도를 표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한번 쳐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세타 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하다못해 탄젠트 세타는 뭐든 구하기만 한다면 뭘 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 길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 기울기 3인 거 인정. 너 기울기 3분의 1인 거 맞죠? 그렇지? 두 놈들의 기울기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요.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알파에서 빼는 거야. 베타를. 여기까지 인정? 탄젠트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걸 거고, 우리가 뭐 첫 번째 큰 거를 알파, 작은 걸 베타로 두면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1 플러스 두 놈에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탄 마이너스 탄 이렇게 들어올 거고, 계산 좀 하시면 2분의 얼마니? 3분의 8 나올 거고, 결론 6분의 8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지? 맞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보고 있지?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덧셈점 딱 써서 탄젠트 값을 구해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 짜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탄젠트가 3분의 4니까 코사인이 5분의 3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빗변, 여기가 빗변이야. 그러면 5분의 3은 R분의 5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얘는 R분의 5야. 정리하시면 R이라는 값은 3분의 25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 2번 될 거고요. 해줄 말 또 있나?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434번부터 볼게요. 여기 써져 있는 게 반각 공식이긴 하지. 반각 공식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위에 한번 쓰고 들어가 볼게. 일단은 반각이나 백악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덧셈 정리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반각 공식이 상대적으로 좀 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인 제곱의 절반짜리라는 친구가 있었다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똑같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라는 게 있었다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뭐 이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넘겨버리고 나서 정리하다 보면 그 백악 공식 기준으로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라는 친구 있잖아. 걔 같은 경우에는 싸, 코, 싸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곱하기 꼴로 처리가 되면서 아니다. 사인이 여기 없구나. 이걸로 가야겠다. 만드는 방법은 백악 공식 기준으로 코사인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칠 거면 얘는요 애초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1 마이너스 4제든 2 코제 마이너스 1 쓰시고 원하는 거 넘기고 나서 보다 보면 저런 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정도 얘기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지금도 반각 공식 딱 2개 풀 거예요. 자 434번 보시면 알파 베타에 대한 값들은 알아요. 사인에 대해서만. 그 다음 문제에서는 탄젠트에 대해서 절반짜리라고 표현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탄젠트 자체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사실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식으로 봐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볼 건데 내가 탄젠트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잠시 제곱으로 좀 바꿔놔 볼게. 왜냐면 나는 사제, 코제 이런 것만 처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밑에 있는 게 이제 코분의 싸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라고 친다면 어쨌든 위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참고하셔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정확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코사인 또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뭐 이 정도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짜리 친구로 정리를 해보면 계산 이제 좀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오케이. 얘네들이 P분의 Q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하려면 야 여기 있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찢어놓고 나면 누구 나와요? 앞에 코제 빼기 사제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사인에 대한 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게 코사인이다. 그러면 코사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해서
코사인 짜리로 바꾼다면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5분의 4, 코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13분의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 좀 해보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얘네들은 말이야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 하나, 코사인 베타 하나, 마이너스 사인 알파 하나, 사인 베타 하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 코 다 알고 있으니까 곱해보자. 알파, 베타가 같이 곱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라는 친구는 5랑 13 곱할 거니까 얼마 나와요? 65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요 여기 있는 4랑 5랑 곱한 거, 여기 있는 10이랑 3이랑 곱한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뭐야 반대로 말했네. 코사인끼리 곱하고 사인끼리 곱해야 된다. 다시 할게요. 코사인끼리 하면 65분의 분자끼리 곱했으니까 4랑 12 곱해서 48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65분의 또 얘네들 둘이서 곱하니까 15 나올 거고, 결론은 65분의 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리되어 있는 누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65분의 33이구나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탄젠트에 대한 결과값들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 들겠죠. 이 이후부터는 계산이니까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1 플러스 65분의 33, 1 마이너스 65분의 33 처리하시고 계산 다 되고 나면은 뭐 어느 정도 49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친구는 이제 탄젠트 자체에 대한 값이고, 우리는 제곱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 CU자 7분의 4다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정답은 11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뭐 그닥 특별한 거 없죠. 넘어가고, 어쨌든 반각 공식도 좀 기억을 해줘라. 어쨌든 적분까지 써야 되니까. 그 다음 439번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해결 방법 두 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얘는 그냥 반각 공식을 안 쓰더라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해설 보시면 그대로 반각 공식 써져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게. 니은 하기 위해서는 반각 공식이 있는 게 낫고요. 나머지 정도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단 말이야. 자, 주기라는 친구가 6이다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제곱 모르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필요 없지. 주기를 담당하고 있는 건 6분의 파이만 있으면 되죠. 그럼 원래 x에다가 12를 집어넣어야 앞부분 2파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12야, 그치? 근데 그 코사인을 제곱했단 말이지. 너네가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인, 코사인에 대한 친구들 절대값에서 딱 올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기가 변하겠죠. 얼만큼? 음수로 빠졌던 포인트들 전부 양수가 늘어나니까 절대값 붙였을 때 주기는 절반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곱한다고 다 양수 만들겠다는 거지. 원래 주기가 12였는데 거기에 양수로 바꿔버리면서 6자리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주기가 6인 게 맞아요.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니? 자,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도 좀 괜찮냐? 여기 있는 이제 fn자리를 1부터 60까지 집어넣겠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이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얘는 요거 어쨌든 반각 공식 한번 써볼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두 놈이 있는데 솔직히 꼴 보기가 싫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각 변환을 보통 시켰어요. 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코에 대해서 다 찢어낼 수는 있죠. 맞아요? 다 찢어내고 나서 찢고 나서 보면은 4분의 파이라는 친구는 값으로 처리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반각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얘가 2분의 파이로 2배로 늘어나면서 각 변환이 가능해져. 그래서 여기서 반각 공식이 편하다는 거고, 반각 공식 한번 써볼게. 자, 이 친구들은 말이지, 이 친구들은 2 코사인 이렇게 하자. 제곱자리 이미 들어있었으니까 2분의 1 코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플러스 코사인 2배 했으니까 3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코사인이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약분하고 나면 얘는 말이야 1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파이짜리야 라고 처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1 하고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각도 자체가요 이만큼 지금 각변환하는 거잖아. 그러면 90도 기준을 좀 넘어갈 거고, 코사인은 음수였을 테니까 쟤는 사인으로 변하면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x인가 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된 fx를 들고 있으면 보다 쉽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계산은 내가 해설지 기억이 잘 안 나. 걔는 규칙을 좀 찾았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 이거 많이 봤던 뉘앙스일 거거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요, 시그마 기준으로 n은 1부터 60까지란 말이야. 그치? 1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x짜리다 보니까 3분의 파이 x 1짜리는요 벌써 60번 있겠죠. 60을 갖다 깔아놓고 빼기 시그마일 거거든. 1부터 60까지 사인 3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fn이니까 얘를 n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어. 그 다음에 이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냐. 우리 이제 작년 수원 고난도 문제 풀 때 자주 보던 맥락이거든요. 수능장에서는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요즘에는 삼각함수 그 여러 가지 각들의 합은 잘 안 물어보고요. 다른 식으로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 기출 풀어보면 옛날 거 꽤 많이 있긴 합니다. 사관학교 기출도 그렇고. 이제 내용은 이런 식이거든. 자, 사인이라는 친구를 동경을 따라서 그려보는 거야. 단위원으로. 단위원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저기 있는 사인 3분의 파이 n이라는 친구 기준으로 보자. 얘는 주기가요. 얼마예요? 주기가 6이죠. 6. 근데 이제 이 주기가 왜 나오는 거야? 원래 있는 점을 가지고 이 점이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의 y좌표가 사인 값이고요. 얘는요 1 들어갈 때 3분의 파이, 2 들어갈 때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3분의 파이씩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한 번 올라가면 몇 도씩? 60도씩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이해하죠? 이거 60도니까 1일 때 60도, 2일 때 120도, 3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으로 60도짜리 한 번, 2번 가면 120도, 3번 가면 어디? 180도, 4번 가면 5번 가면 6번 가면 짜잔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찍히는 점 자체가 어디서밖에 없어요? 실제로 찍히는 점은 시작점 60도일 때, 120도일 때, 180도일 때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아요? 이 방법을 계속 돌려나가는 게 사인일 건데, 사인은 이 와중에도 누구 값만 가져가라? y 값만 가져가라. 얘가 갖고 있는 y 값이랑 얘가 갖고 있는 y 값은 정확히 대칭이죠. 얘가 갖고 있는 y 값, 얘가 갖고 있는 y 값 정확히 대칭이지. 결론적으로 그만큼씩 더해도 어차피 한 바퀴 다 돌면 남는 건 0이다. 그러니까 얘는요 한 바퀴를 완벽하게 다 돌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얘가 한 바퀴 돌 때 6개 흘러갔지? 그럼 60번 넘기로 했잖아. 얘가 60번, 다른 말로 10번 돌아가겠다는 거지. 그래도 다 남은 거 보면 얼마 남아? 0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남는 이 친구는 얼마다? 0이다. 답은 60입니다 라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해주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니은 판단할 때 내가 뭘로 했어? 반각공식 써서 사인 하나로 바꿔두고 나서 계산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 처리할 때 이 친구도 답지에서는 규칙을 찾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동경으로 해버렸지. 요거 근데 기억나지? 작년에 했던 거. 요거 항상 좀 난이도 높은 거 있었거든.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못하는 거는 그 추천은 안 드려요. 수능에 직접적으로 문제는 안 나와도 이 정도로 한 번씩 그냥 쭉쭉 건드는 게 훨씬 편할 거라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쌤, 이거요 혹시 제가 반각공식 안 쓰면 어떻게 풀어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안에 있는 코사인 자리요 좀 꼴 보기 싫잖아. 일단 얘를 가져다가 덧셈 정리로 찢어버릴 거야. 그럼 더하기 자리니까 앞쪽에 코사인, 사인 빼기 될 거고, 어차피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값으로 처리될 거 아니야. 그럼 남는 친구 자체가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 이 정도로 들어오겠지. 근데 문제는 그거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다 하고 나면 코사인과 사인은 제곱이 되면서 1이 나올 거고, 걔네들이 곱한 건 사코의 곱으로 처리되겠죠. 그럼 사코의 곱인 상태에서 집어넣어봐야 되겠다 정도의 생각일 거고요. 조금 계산상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반각공식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얘요 바꿔서 사인까지 나온 거 오케이. 그렇다 치자고. 오케이? 이거는 하나 첨부하자. fx 보고요. 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반각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반각 공식 어떻게 쓸 생각하세요 하면은 각변한 원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제곱자리 있으면 항상 그 반각을 떠올리는 게 좋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더러운 친구들은 반각을 떠올리면 적분하실 때도 편할 거고 적분 잘 안 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때도 좀 편해요. 그래서 사인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교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뭐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기억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보더라? 얘는 뭐 이렇게 갖다 두고 그 해설자 나중에 한번 봐봐. 뭐 갖다 두고 정리를 쫙 하거든요, 막. 그러고 나면 다시 하나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 뭔가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교점을 찾는 식의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인수분해로 가든가.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네 얘 그릴 수 있죠? 얘 주기 얼마짜리야? 3짜리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그릴 거냐면 0부터 6까지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가 1이라 칠게요. 너가 y는 1이야.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위에서부터 한 번 갔다 오면 3, 그렇지? 다시 두 번 갔다 오면 6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딱 끊어놨어. 여기가 6입니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함수로 다시 올라가서 보는 거야. 자, 얘는요 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인데 주기가 얼마짜리야? 6. 얘 주기 6짜리죠. 얘 한 번에 6만큼 쭉 갔다 오는 친구겠지. 그래서 한 번에 갔다 올 거고 뒤집고 올라간 친구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원래 스타트 자체가 0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얘가 올라갔잖아. 1부터 시작할 거고요.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을 가져다가 딱 그릴 거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사인은? 어떻게 그려줘? 6까지 한 번에? 내려갔다. 어지럽네. 절반 한 번.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맞아요? 주기가 6짜리니까. 그래서 얘를 가져다 파란색으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뭐야? 세 칸, 네 칸, 뭐 이 정도로 그려지지 않겠니? 맞니? 근데 아까 난 이렇게 안 그려놨던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뒤집고 3분의 파이. 오케이.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이제 여기서 그냥 교점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게. 여기 지금 그냥 눈으로 보면 물론 그림 실력의 이슈는 있습니다만 여기 두 개 대칭인 거 보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혼자 또 만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6이잖아. 혼자 만나는 건 3이겠죠? 맞아요? 이거 대칭이야? 미안해. 이거 대칭이야? 그럼 얘네들의 대칭, 얘네들의 합은요 가운데에 두 배일 거란 말이야. 그럼 가운데가 3에 대해서 절반이었으면 그거 두 배면 3이지. 그럼 교점 한 개, 두 개, 세 개 합치면 3짜리, 3짜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걔네들의 교점의 합은 6인 거 맞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439번 문제 있잖아. 요런 스타일이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좀 설정해놓고 정리하냐에 따라서 아예 안 풀리는데 하실 수도 있고 좀 괜찮게 보일 수도 있고 얘를 막 정리해놓고 나서 주기 찾겠다고 또 지랄지랄하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뭐 해놓고 나서 막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밑에 있는 삼각함수 합성. 내가 해보니까 얘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럼 빨리 할게. 딱 fx 써져 있어. 합성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 얘 만약에 내가 바로 합성해버리면 야 fx라는 친구 있잖아. 다 지웠지? 루트 써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시고 내 맘대로 그냥 사인으로 갖고 와볼게. 사인으로 갖고 오면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x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제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누군지는 정하셔야 돼요.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이니까 a 이렇게 나오고, 사인짜리는 똑같이 해갖고 b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뭐 이런 처리가 될 건데 문제 조건만 해석을 합시다. fx의 최대값은 루트 5야. 내가 얘를 가져다 정리했더니 이런 사인이거든. 뒤에 거 상관없이 최대값이 얘죠. 맞아요? 아, 얘가 얼마야? 루트 5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5야. 이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분의 파이 처리가 좀 문제인데, 합성을 떠올리고 합성을 했어요. 여기다 내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어. 그런다고 해서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4분의 파이 처리를 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서 하려면 또 다시 더럽게 찢어내야 될 거거든? 그럼 찢어내고 나면 결국엔 같은 식입니다. 그치? 이거는 기억해야 돼. 야, 합성시키고 나서 덧셈 정리 쓰는 거 미친 짓이다, 이거는. 맞아요? 어쨌거나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나올 거니까, 아, 여기 있는 건 결국에 a 플러스 b 얘기하는 거고 그게 2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곱합 줬으니까 문제에서 곰 물어본 거고 처리하면 나오겠죠?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 오케이? 자, 요거 문제 다음 시간에 풀 건데 내가 여기에 필요한 건 말만 좀 해줄게. 이거 삼각함수 극한 몇 개만 좀 체크해놓고 미리 써놓고 연습 좀 해놓으세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갑시다. 근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올 건데 뒤에 있는 문제들 앞으로 풀어와야 되니까 풀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해줄 얘기 딱 하나야. 식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걸 정리만 한번 하자 정도거든요. 일단은요, sin x라는 친구가 있으면 얘는요 x-3팩분의 x세제곱 더하기, 다 안 써도 된다. 뒷부분은 2개 정도만 쓰셔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테일러 곱수를 쓰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짜리는 사실은 별로 안 무섭긴 한데 그냥 써드릴게. 마이너스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4팩분의 x 몇 제곱? 4제곱 뭐 이 정도로 계속 흘러가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 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x 더하기 3분의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오케이? 일단 요 세 개가 기본인데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칠판에다가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전에 근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때 근사는 애초에 대상 자체가 x가 0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작년에 니네가 수투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 가조건, 나조건을 딱 줘요. 그 다음에 리미트 해놓고 나서 t가 무한으로 갈 때 해놓고 ft에다가 여기 2t의 세제곱 그게 얼마? 뭐 8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너네 이거 가져다가 ft 조건 대충 알고 있다 치고 다항식이라고, 야 ft라는 친구는 말이야 4t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잡는 거 하시잖아요. 맞아요? 4t가 아니구나 16t구나 이렇게 할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나조건으로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x가 얼마로 갈 거냐면 0으로 갈 거야. x가 0으로 갈 거고 x 세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여기다가 ft를 딱 집어넣는데 그게 3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너네가 어떻게 처리해요? 얘 누구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알 수도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최고차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지. 밑에 있는 얘기는 최저차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 다항함수 기준으로 최저차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어떤 수렴값이 나오겠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3값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건 내할 거 없고요. 예를 들어 16의 x의 세제곱에 내할 거 없고 더하기 여기다 갑자기 17의 x의 제곱 이래도 알 거 없고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6x라고 돼 있는다면,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다가 x로 묶어내고 나서 x제곱 더하기 2라고 두고 위에도 x로 묶어내고 나서 16x제곱 17x 더하기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너 약분하고 나니까 여기서 2, 여기서 3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일단은 우리가 리미트가 누구로 갈 때? 0으로 갈 때 하는 얘기 자체는요. 이거 근데 좀 들어줄래? 이거 수능에 굉장히 자주 써서 x가 0으로 갈 때 기준으로 최저차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자, 그 상태에서 근사라는 친구도 0으로 갈 때 세상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테일러 급수를 써놨잖아. 그러면서 지금 저것들은 같아요 해놨지. 거의 비슷한 소리긴 한데 저기는 뭐 사인 얼마, 코사인 얼마, 탄젠트 얼마 이런 친구들을 가져다가 다항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극한이라는 친구들 자체가 다항분의 다항으로 변하겠지. 맞아요? 그럼 다항분의 다항으로 변할 때 우리는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는 알 거 없고요. 제일 낮은 최저차가 필요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저차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저차에 집중할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 결국에 x로 묶어내고 이런 행동들이 다 죽을 거란 말이야. 결국엔 살아남을 만한 친구는 여기 x 정도만, 여기 1 정도만, 여기 x 정도만 살아남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코사인에 대한 극한은 별로 안 무섭죠. 코사인 x가 0으로 가면 집어넣어봤을 때 진짜로 1이잖아 그냥. 실제로 여기도 다 그래서 1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코사인 x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문제 보다 보면 이런 거 기억나지? x분의 사인 x 이런 거 말고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x 이거 기억나요? 얘네들은 또 극한값이 있었거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로 들어오겠다는 얘기 자체가 얘를 가지고 정리를 딱 한번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친구는 결국엔 2팩분의 x제곱 하면서 막 들어가겠지.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밑에 x를 딱 깔아주면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0이고 제곱이 들어오면 제곱자리니까 2분의 1이구나 이랬던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얘네들을 미리 오늘 써드리는 이유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 할 건데 일단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식 계산하다 너무 복잡한 거 있으면 다 날리면서 가도 돼요. 오케이? 다 날리면서 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얘네들만 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야.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예시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인 거 되게 좋은데 0으로 가는 상황인 거 되게 좋은데 얘가 이렇게 생겨 있어. 0으로 안 할래. 세타로 할래. 세타가 0으로 가는데 세타의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구에서 누굴 빼냐? 탄젠트 세타에서 빼는 거야. 사인 세타를.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원래 이제 막 문제 풀 때 많이 보는데 자, 쌤 사실 야 이거 필요 없다 그랬다? 제일 낮은 것만 보면 되니까 쌤, 사인 x는 그럼 x랑 똑같은 거잖아요. 탄젠트 x는 x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을 내가 x로 바꿨거든요. 근데 빼고 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0분의 0 부정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잘 안 되면 근사 쓰다가 망하는 게 이래서 그러거든. 사실 근사의 정확한 내용은 뒤에 있는 이 친구들 중에 의미가 없는 건 떼버리자잖아. 근데 탄젠트에서 얘를 뺀 거지 지금. 맞아? 3팩은요 어차피 3, 2, 1 곱한 걸 6분의 1이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길 빼면 x는 사라져. 그 부분까지는 오케이. x는 사라져. 얘는 3분의 1, 얘는 6분의 1이야. 그럼 통분하면 6분의 2, 6분의 1이지. 걔네들끼리 빼기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럼 6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x들끼리 사라질 건데 이런 친구들 푸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2분의 1의 세타의 세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부러 근사 못 쓰게 하려고 이런 탄젠트랑 사인을 빼는 느낌으로 많이 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잘 안 돼요 하시면 앞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가 테일러 흡수를 정확히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석적으로 푸는 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바꿔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특히나 원래서 정석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외워서 집어넣으면 답이 웬만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빼서 아까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알지? 뒤에 건 내 할 거 없고 얘네 둘끼리만 빼서 만들 수 있는 거. 얘가 대표적으로 급수가 안 되게 하는
근사가 안 되게 하는 하나의 예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비슷한 거 있어요. 세타에서 마이너스, 에헤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위에 부분을. 그러면 세타라는 친구가 x라고 보면 되지. x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친구들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사인 x 자체를 내가 x로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거든요, 그냥. 그럼 얘네끼리 빼면 똑같이 0 나오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도 사실상 빼고 나면 첫 번째가 사라지고 남는 친구가 이 친구지. 맞아요? 그래서 뺐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과값도 얼마가 나올 수 있다? 얘네들도 6분의 1의 세타의 뭐 세제곱이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웬만해서 문제 풀다가 식에서 근사가 안 되는 경우 크게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은 그냥 개념적인 설명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부분 그냥 외우기만 하고 박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지수 로그마저도 사실은 다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 근데 근사를 크게 볼 거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볼 거면 이제 첫 번째로 따지면 식에서 근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따지면 도형에서 근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도형에서 근사를 하는 건 이제 상상을 통해서 근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고 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장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말한 저 모든 내용들은 식에 대해서 근사를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식의 계산만 살짝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너네 앞쪽에서 미적분 계속하면서 그런 거 알지? 식이 엄청 길어. 근데 어차피 부호 판단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로 할 거였어. 그럼 분모 다 날리고 분자만 보시죠. 맞아요? 이 정도도 비슷한 근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식을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말해놓은 거. 도형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억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마플 교과서에서 사인 x분의 사인 x가 왜 수렴하는지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거 한 단어로 정리해서 얘가 1로 가는 이유 기억나는 사람? 이거 증명 들어가는 도입 있었을 텐데 도입을 이렇게 했었어요. 얘 가져다가 뭐 수렴한다고 두고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 얘는 뭐보다 커, 쟤는 뭐보다 커. 그 사이에 끼니까 1이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도형이 하나 있었냐면 요런 식의 부채꼴이 하나 있고 이 부채꼴 기준으로 더 올린 이런 삼각형도 하나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점에서 내린 이런 삼각형이 딱 있어요.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딱 불러. 오케이? 반지름 길이는 그냥 1이라고 잡아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이 길이는 그러면 1 기준으로 탄젠트짜리 1 기준 사인짜리잖아. 너는 그러면 사인 세타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마지막 이 부분은 탄젠트 세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가지고 리미트를 쫙 보낼 때 뭐라 했었냐면 세타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이 각을 계속 조이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각을 계속 조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조여서 어쩌냐. 각을 계속 조인다라는 건 이 세타는 거의 줄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 라인이 있겠지. 이 파란색 라인이랑 여기는 누구랑? 이 호에 대한 친구랑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탄젠트 세타에 대한 친구를 비교를 해보자. 얘를 거의 0으로 줄여놓고 나면요. 점이 저렇게 있을 거고 이게 평행한 포인트일 거고 그치? 여기 기준으로 원래 마지막 90도 이렇게 끊기지. 90도 이렇게. 근데 얘가 거의 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의 뭐 90도로 똑같이 들어오지 않겠니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여기가 탄젠트였고 여기 빨간색 길이 있지. 빨간색 길이. 야, 뭐 이런 친구일 거 아니야? 빨간색 친구가 뭐 아직 안 썼네. 냅두고 검정색, 파란색 친구지. 파란색 친구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값은 같아지는 상태일 건데 여기 있는 빨간색 친구 자체가 호의 길이니까 L은 R세타죠. 얘가 그냥 R세타, 세타 이런 친구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미트를 딱 보냈을 때 야, 세타에 대한 값이나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나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이 전부 다 거의 같아지겠지. 리미트니까. 그럼 얘네들을 전부 세타로 나누면 1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가지고 리미트 붙였을 때 이 정도로 그냥 사각형 처리해버리고 푸는 거 있죠.
얘네들이 도형에 대한 상상근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실 때 이런 문제들 있죠. 안 되는 것도 있긴 할 텐데 처리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나와요. 오케이? 삼도극 쪽 갔을 때 이런 애들 내가 좀 유명한 예시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어디 갔어? 요거 있죠, 요거. 이것도 얘 아닌데 찾아봐야 되겠다. 상상분사수로 진짜 편하게 풀리는 게 꽤 있어갖고 그게 2년 전에 그 윤석열 씨께서 그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했던 거 있잖아. 사교육 그걸 줄이겠다 했던 거. 그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진짜 기본 풀이가 엄청 긴데 근사 쓰면 그냥 쓱싹쓱싹 풀리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뒤로는 수능에선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아예 안 내 그냥. 삼도국을 아예 안 내는데 내신에선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이 푸실 때 쓸만하면 쓰셔라. 계산하다 좀 복잡해도 쓰셔라. 오케이? 그래서 방금 한 내용들 기억 좀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